인간이 느끼는 공포라는 감정, 즉 인간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무언가를 볼 때만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단순히 놀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때나 혹은 죄책감마저도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공포라는 큰 틀의 범주 안에서 다양한 소재로 인간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공포영화 명작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FBI 훈련생인 클라리스 스탈링이 엽기적인 살인범 버팔로 빌을 잡기 위해 또 다른 연쇄살인범이자 정신과 의자인 한니발 렉터와 인터뷰를 하며 단서를 찾아가는 수사력의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의 심리를 정교하게 묘사하면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물리적인 심리적 위협과 압박, 즉 심리를 파고드는 자로서의 공포를 구현하고 있지요. 특히 한니발 렉터라는 인물을 통해 인간 내면의 악에 대한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포 영화하면 떠오르는 귀신이나 좀비 대신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은밀한 차별과 착취 등의 사회적 공포를 재료로 사용하는 영화입니다. 일상 속 차별, 지배 욕망 등의 집단 구조와 위선을 통해 사회 구조에 내재한 차별의 공포를 드러냅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법하기에 더 섬뜩한 심리적인 불편함과 긴장감으로 공포를 안겨준다고나 할까요? 사회적인 이슈를 내세운 호러 장르의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관객은 물론 비평가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호러 장르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영화를 전공하는 학생 3명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다 실종되고 이후 촬영한 필름만이 발견되었다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블러 위치의 후속편입니다. 2016년 영상을 다시 살펴보던 유가족의 동생이 어쩌면 누나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그 장소로 떠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영화에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면서 현실성을 극대화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상상력으로 공포를 이끌어냅니다. 할로윈 가면을 쓰고 살인을 저지르는 고스트페이스가 할로, 시든이라고 말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영화 스크림 역시 공포영화 장르의 명작으로 손꼽힙니다. 1996년 이후 현재까지 무려 6편의 시리즈 영화가 나올 만한 임팩트 있는 영화죠. 스크림에선 공포영화의 하위 장르인 슬래셔의 클리셔를 재치있게 활용하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전개와 잔혹함으로 공포를 자극합니다. 익숙한 환경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들로 관객의 일상적 안정감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일본 공포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일상 속을 파고든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뒤가 더 무섭다고나 할까요?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집조차 공포의 공간이 되고 잠들기 위해 눈 감았을 때 무언가 나타날 듯한 두려움을 줍니다. 영화링은 일상 속 공포뿐 아니라 사다코의 기괴한 움직임과 갑작스런 등장으로 영화를 보는 동안에도 시각적인 공포를 안겨줍니다. 이 장면들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어린 시절에 저는 한동안 꺼져 있는 TV를 바라보지 못한다거나 우물이 있는 길을 피해 돌아갔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링에서 사다코가 불쑥 튀어나와 놀라게 만드는 점프스퀘어 효과를 많이 이용했다면 유저는 느리게 관객의 심리를 압박해오는 오컬트 장르 영화입니다. 엄마의 죽음, 유전에 대한 비밀 등 기이한 사건들과 행동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압박을 느끼게 되는 영화. 이에 더불어 딱딱거리는 소리를 이 영화의 소재와 연결하면서 이 소리가 날 때면 긴장되게 만드는 시각적 공포 장치까지 얹었습니다. 영화 28일 후는 또 다른 공포를 선보입니다. 분노 바이러스라는 영화 속 가상 바이러스가 인류에 퍼지면서 발생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느릿느릿 거닐던 기존의 좀비들과는 다르게 빠른 좀비를 등장시켜 공포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가 퍼진 사회의 붕괴로 인한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 그리고 그 속에서 보이는 인간의 추악함이 거침없이 표현되며 불편한 공포를 얹어줍니다. 1692년 살렘 마녀 재판을 모티브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극적으로 공포심을 안겨주는 장면 없이도 종교적인 불안과 믿음의 붕괴, 가족들의 기이한 행동들로 심리적인 공포를 유도합니다. 미묘한 긴장감,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영화를 보고 나면 많은 생각에 잠기게 합니다. 많은 호평을 받은 영화임에도 한국에선 개봉하지 않았는데요.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왓챠를 통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공포라는 장르 속에서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던지고 새로운 시도를 접목한 공포 영화 명작들. 이번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공포 영화를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